여러분, 어제 9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9시까지 1113명입니다. 그제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45명이었으니까 1145명이었으니까 그때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오늘도 여지없이 1200명을 넘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셧다운이 언제 되나 여기에 대한 우려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거리 두기로 가게 되면 4단계만 되면 셧다운이나 다름없습니다. 4단계가 되면 그만큼 심각할 만치 통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4단계가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까지 이후에는 2명밖에 못 만나요. 3명 이상 3명 이상 모임 금지가 됩니다. 여기다가 행사는 금지되고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하고요. 다중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지만 클럽이나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또 집합 금지입니다. 이게 셧다운입니다. 셧다운. 그런데 이렇게 갈 거냐? 지금 모양새로 봐서는 갈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1000명이 계속되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1000명이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감염 재생산 지수만 하더라도 1.27까지 올라갔거든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7이라는 것은요, 오늘 100명이면 내일 127명이라는 뜻이에요. 1000명이 되면 내일 1270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떨어지지 않는 한 1000명은 계속 간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감염 경로가 불명인 환자들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25%가 넘는 것은 당연하고요. 점점 그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일도 1000명, 모레도 1000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말입니다. 지난 3차 대유행 때 12월 25일이었죠. 지난해 12월 25일 1240명도 곧 돌파할 거다. 아니 이대로면 2000명도 우습다. 심지어는요 3000명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거리 두기가 시행이 될 거고 시행이 되면 4단계가 적용이 돼서 사실상 수도권부터 셧다운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문제는 이 셧다운이 됐을 때 이제 미치는 영향입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곳은 바닥경제입니다. 바닥경제. 바닥경제는 기본적으로 오후 6시 이후에 3인 모임 금지가 되잖아요. 여기다가 많은 또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아야 돼요. 클럽이나 나이트나 헌팅포차나 감성주점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닥부터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폐업이라는 최악의 상황 말입니다.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에 2018년, 2019년에도 어려웠습니다. 여기다가 코로나19가 지금 1년 6개월째 창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델타 변이가 지금 확산되면서 1000명대를 계속 넘기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여러분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제는 폐업할 사람 다 폐업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아니다. 아직도 더 남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예요. 결국은 바닥 경제가 무너지면 우리 경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활동 인구 중에는 25% 가까이 되고요. GDP,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한 해 동안 총 생산하는 총액의 거의 17%에서 20% 사이를 차지합니다. 자영업자 하나가 엄청난 국가 경제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는 자영업자가 무너지면요. 자영업자는 이중 소비를 하는 계층이거든요. 왜냐하면 물건을 사입해서 샀다가 이것을 팔고 거기서 남는 이익금으로 집에 갖다 주면 집에서 다시 소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중 소비를 하는 집단이 이렇게까지 폐업이라는 또 구렁텅이로 무너지면 우리 소비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금 정부는요, 소비 쿠폰을 지금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와중에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바닥 경제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정부가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 걸 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엇박자다. 한쪽에서는 통제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소비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소비 쿠폰을 지금도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내수가 지금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출은 좋아요.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야말로 발부등 치가면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내수가 망가지고 있어요. 내수의 비중이 경제 성장률에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망가지니 도대체 우리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에요. 지금 자영업자들은요, 너 나 할 것 없이 또 왜 우리만 잡냐예요. 또 왜 우리만 잡냐. 정부가 영업 제한하고 영업 금지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도 않았으면서 또 왜 우리를 코로나19 전선 중에서도 최전방으로 내보내서 총알바지를 만드느냐 하는 게 지금 자영업자들의 그야말로 절규입니다. 절규. 사실 코로나19의 방역이 시작되면서 정부는요, 정부의 어떤 통제 방역 때문에 피해를 본 계층에게는 분명히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적절한 보상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껌값 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줘봤자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껌값이라 다름없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왜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안 했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표값 계산했거든요. 보다 많은 국민에게 돈을 줌으로 해서 본인들은 민심도 사고 표심도 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보상을 못한 겁니다. 제대로 된 손실 보상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와서 자영업자에게는 최전선에서 또 총알바지가 되라고 하니 이제는 그야말로 미칠 대로 미쳤다. 돌 대로 돌았다.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결국 4차 대유행은요. 4차 대유행은 아무리 늦게 가더라도 8월 초까지도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합니다. 8월 초까지도. 지금이 7월 초예요. 8월 초면 앞으로 한 달을 더 간다는 건데, 한 달을 더 1000명씩 계속 나온다면 여러분, 결국
자영업자들은 진짜 폭망하고 말 겁니다. 그렇다고 백신 접종이 제대로 되나요? 지금 7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잘못하면 2, 3주 동안은요, 백신 접종에 공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와중에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난다면 결국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정부도 2, 3일 내에 결국 샷다운의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샷다운의 조치를 취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수도권에서 3인 이상 모임 금지가 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아주 최악의 통제 사태가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여러분, 이 상태로 가면요, 바닥 경제가 무너지면 결국은요, 이게 중간 경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쉽지 않아집니다. 수출을 하지 않는 중견기업 만만치 않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 전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오죽했으면 KDI가 코로나19가 다시 이렇게 1000명씩 늘어나는 것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까지 전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요, 이제 4차 대유행이 시작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가 자기 방역이 중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위기를 최악의 위기가 될 가능성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안전, 자기 방역,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